자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이번에 새로운 코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. 약간 Q&A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엮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.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어쨌든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개발자니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었고요. 자,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개발자가 되고 싶은데 영어 공부를 꼭 해야 하나요?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저 나름의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론부터 얘기해서 제 대답은 이겁니다. Yes, yes, 무조건이야. 빠빠라빠라빠라 빰빰빰. 죄송합니다. 네, 텐션이 좀 올라갔는데, 네, 영어 공부 꼭 해야 됩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. 첫 번째, 컨텐츠의 양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국 공통어가 영어다 보니까는 영어로 된 문서가 훨씬 많아요. 물론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구글에서 한국어로 검색하면은 한국어로도 된 문서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 문서의 양에 비해서 영어로 된 문서의 양이 훨씬 많아요.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세하게 연구하고 혹은 터득한 자신들만의 노하우 혹은 잘 정리된 지식들을 영어로 많이 써놨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라도 확인해보고 싶을 때 혹은 현직에서 일을 할 때에 뭔가 이슈를 만나서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될 때에 영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여러분들이 찾고 싶어하는 문서를 찾을 수가 있고, 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들의 지식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. 그래서 컨텐츠의 양이 영어가 압도적으로 많다.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로 커뮤니티, 영어로 된 커뮤니티의 활동성입니다. 무슨 말이냐? 물론 한국에서도 한국 개발자들로 혹은 한국의 어떤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카페나 스터디, 온라인 스터디들이 물론 있습니다. 하지만 첫 번째 영어 문서가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처럼 영어로 된 커뮤니티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고 그게 활동성도 좋습니다.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구글에서 영어로 검색을 했을 때 자주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스택 오버플로우가 있어요. 여기가 영어로 질문을 하면은 답변이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. 저도 현직에서 개발을 하면서 잘 모르겠는 것이나 아니면 좀 미심쩍은 것, 확신이 잘 안 서는 부분, 그래서 누군가에게 좀 확인을 받고 싶을 때 스택 오버플로우를 많이 씁니다. 궁금한 것을 질문할 때도 물론 스택 오버플로우를 쓰고요. 여러 사람들이 답변을 해주고 그 답변에 대해서 실제로 댓글로 막 서로 토론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빠른 응답성을 보여줍니다. 그만큼 이 활동성이 좋다는 거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로 어떤 글을 쓸 수 있다면은 이 영어로 된 커뮤니티에 활동을 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장점입니다. 저만 해도 구글 그룹스에 어떤 질문을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답변을 받기도 했고, 이번 주만 해도 스택 오버플로우에 제가 최근에 몽고DB를 사용하는데 몽고DB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올렸죠. 그 질문을 올렸을 때 빠른 답변을 얻을 수 있었고, 그래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커뮤니티의 활동성이 좋다는 것. 그래서 영어를 쓸 수 있다면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소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글로벌 기업의 에서의 기회. 네,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영어를 듣거나 또 말하는 것을 잘 하실 수가 있다면은 글로벌 기업에서 취직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경험에 있어서 좀 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구글 코리아 같은 데에 있어서 구글 코리아에 취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한국에 있는 구글 코리아에서 일을 하지만 저 실리콘밸리에 있는 구글에 있는 사람들과도 당연히 협업을 하겠죠. 그러면은 문서도 당연히 영어로 작성을 할 거고 대화도 당연히 영어로 할 텐데, 여러분들께서 영어를 잘 하실 수 있으면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이 생기는 거죠. 기업 입장에서도 영어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겠죠. 그러면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면은 무엇이 좋으냐? 저도 그전 직장이 글로벌 좀 기업이었어요. 그래서 해외 개발자들과 영어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, 글로벌 기업에 있으면은 실제로 받아볼 수 있는 트래픽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. 그러니까 사용자 수가 많아요. 기본적으로 글로벌 기업은. 그래서 글로벌 기업에서 어떤 서비스를 내면은 사용자가 많으니까는
조그마한 서비스를 운영했을 때는 경험하기 힘든 대량의 트래픽이 발생했을 때만 경험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핸들링하면서 자신들의 지식을 그리고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글로벌 기업에서 일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꼭 한번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를 할 수 있는 게 큰 강점이 된다, 장점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러면은 영어를 어떤 순서로 만약에 공부를 하면 좋을까? 영어 순서, 영어 공부 순서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순서는 이래요. 첫 번째, 읽기. 왜냐하면 일단은 영어 문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일단은 영어 문서가 양이 너무나도 많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이나 검색을 했을 때에 영어 문서가 많이 나오니까 일단 읽을 수 있어야 그게 내 지식으로 소화가 되겠죠. 읽기가 되면은 두 번째로는 이제 뭘 했었으면 좋겠냐. 쓰기입니다. 읽기는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. 혹은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사실 정확하게 정리된 문서가 아직 잘 안 보여요. 그럴 때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데 영어로 써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훨씬 더 유리하죠. 아, 내가 몰랐던 부분, 내가 정말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두 번째는 쓰기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? 듣기. 물론 문서로 된 자료들이 정말 많지만 요즘은 유튜브에 영어로 된 영상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. 또 좋은 영상들이 정말 많아요. 이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러면 눈으로 영상을 따라가면서 들으면서 이해를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겠죠. 듣기가 세 번째고 마지막으로 말하기입니다. 말하기는 사실 글로벌 기업에 취직을 해서 외국에 있는 개발자분들과 소통할 일이 없으면 당장 말할 일을 쓸 일이 잘 없어요. 개발자 측면에서. 그래서 사실 말하기를 제일 마지막에 뒀고요. 하지만 본인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기업에 취직할 때도 용이할 수 있고 또 취직해서도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분들과 서로 소통하고 각자의 개발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말하기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. 그래서 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. 어떻게 오늘 영상이 좀 유익하셨나요? 좋았다면은 아시죠?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잉.